깐풍기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음식 재료니까 잘 봐야죠, 그죠? 고작 깐풍기로 인해서 이런 대접과 질책을 받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랑 모멸감을 좀 느꼈습니다. 주몽골 한국대사관의 총책임자인 대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했다. 또 비자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특히 직원들 상대로 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 알려졌죠. 깐풍기, 중국 요리죠. 깐풍기를 잘 챙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상당히 질타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사실인지 이런 이야기가 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제보받은 한국노총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 정다인 차장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차장님, 이 내용이 언제쯤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정확히 제보된 건 3주 전이었습니다. 3주 전에. 예, 이제 제보하시면서 외교부에 감사를 넣어놓은 상태인데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당시 이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언론을 통하면은 좀 더 빨라질까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을 통해서 이제 이게 과연 갑질적인 사례가 되는지 검토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변호사분 자문을 얻어서 이게 갑질로 충분히 사례가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이거는 제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한겨레 기자님과 네. 최초로 한겨레 신문에 제보를 하셨는데 네네. 처음에 그러면 이게 네. 그 논란이 맞다, 제보할 만한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 확인 작업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좀 다른 행정직원분들께도 여쭤봤어요. 그 몽골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 말고 이제 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재외 공간에 예. 계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이 정도 사례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을 뿐더러 이거는 과연 인사 이동을 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말 모멸감을 느낄 만한 사례다라고 판단이 됐고 변호사님의 의견 역시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된다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깐풍기 대첩 그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하긴 했습니다. 예. 좀 지금 대사님께서 반박을 하신 부분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근데 우선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깐풍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오찬 때 사용된 깐풍기를 사용하시고 나서 다음 날 2시 정도에 대사 사무께서 이제 보조 요리사한테 냉장고에 있는 깐풍기를 꺼내놔라. 그러니까 해동을 할 수 있게끔 꺼내놔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합리적인 의심으로 봤을 때 먹으려고 했겠죠. 해동을 시키는 거. 해동시킨 거를 다시 이제 다음 행사 이제 대사께서는 다음 행사 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행사는 우선 10일 뒤였어요. 예. 10일이나 지난 뒤에 그 음식을 다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식재료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건 식재료가 아니라 튀김까지 완료된 소스만 입히지 않은 그런 거의 80% 이상이 제품이 완료된 음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제보했는데요. 예. 성인 여성 주먹 2주먹만한 사이즈만 남았기 때문에 예. 결코 그 식단으로는 다음 만찬 때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 내놓을 수가 없는 네, 양이죠.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이 논란, 이른바 깐풍기 대첩이라고 SNS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장명을 하셔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란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대사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직권남용이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예. 깐풍기는 무죄, 갑질이 유죄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깐풍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깐풍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깐풍기란 것이 닭을 튀겨 넣고 거기다가 소스를 입힌 정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이 그 대사님도 그거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먼 나라에 사실 대사란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신해서 거기 가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와 같은 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한국까지 들린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고, 나아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칠레에서 그 대사관 내에서 어떤 뭐 성추행이나 이런 그 예, 갑질이 그랬죠. 있었고, 올 4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그 베트남 내에서의 어떤 그런 대사관 내에서 뭐 직원들의 그 비위가 있었다는, 특히 이와 같은 그런 갑질이라든가 욕설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은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외교 기강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교의 능력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교부의 기강회의 문제는 이 코너 후반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또 인터넷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깐풍기 벌인 일의 총책임자는 대사니까 책임지고 내려오세요. 창피합니다, 진짜. 국민 세금으로 산 깐풍기 챙기기 전에 국민 세금으로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진짜 망신이다. 직원분들 트라우마 생겼을 듯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하세요라고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깐풍기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우리 조금 전에 정단희 차장님께서도 확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재 기자들도 이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보도를 해야 되죠. 확인하는 과정을 SBS도 거쳤습니다. 일단 깐풍기 대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몽고대사는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어떻게 믿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책임지시오. 깎아? 법무에 보고할까? 그 깐풍기는 그 오찬 행사가 끝나고 예. 재래 준비하다 남은 게 있다고 요리사가 알려주더라고요. 많이 남았으니까 좀 잘 챙겨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음식들이니까 잘 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 찾아왔더니 깐풍기가 없어요. 없어졌으면 경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대사가 이런 것까지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네. 대사관에서는 그 주재국의 또 중요한 분들을 공관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 이른바 공공외교의 일환이긴 한데, 네. 대사가 깐풍기까지 챙긴다라는 얘기는 저는 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공공연하게 대사가 이제 행사 때 지금 안 그래도 요리사 문제도 터지고 있는데요. 예. 공공연하게 자꾸 만찬 때 음식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내보내기 전에 테이스팅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김치를 담그라던가, 이런 식으로 행사 때 들어갈 음식을 자기한테 대접을 하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정재남 대사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왔던 거군요. 네, 자세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음식 남은 거를 뭐 챙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재고를 확인하려고 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일날 이미 1차로 남은 음식을 요리사가 간저에 올렸어요. 대사님께 이미 드렸고, 예. 남은 이 주먹만한 사이즈만 이제 냉장고에 놔뒀다가 주말을 앞두니까 재고 처리 차원에서 버렸고, 갈래적으로 항상 만찬 이후에 남은 음식들은 버렸습니다. 버려오다가 이제 항상 하듯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남은 요리를,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문자 메시지는 누가 누구가 한 겁니까? 대사의 부인이 주고받은 얘기입니까? 지금 나온 건 조금 적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사 부인께서 예, 조금 적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사 부인이 주고받은 문자. 네. 그러니까 대사 부인이 원래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식사할 때는.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대사님이 잘 드시네요. 부탁드려요. 이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네, 맞아요. 다녀오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대사 부인은 이렇게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주고받았는데, 그다음에 대사가 주고받은 이제 문자가 나오겠네요. 좀 이따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사는 나는 그냥 확인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은 대사의 해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평소 때 본인이 정말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취지에서 진정성 있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그 대사의 김 대사의 어떤 그 해명과는 사뭇 다른 결의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관이 있고 사저가 있기 때문에 공관에 있는 그 요리사나 이런 부분은 공적인 업무 영역으로 쓰이는 것이고 예. 사적인 영역에서 사저에 있는 것은 뭐 대사의 개인 그 비용을 하든가 사모님이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혼재돼 있는 상태. 예, 조금 이런 부분이 전에 어떤 그 것이죠? 문자도 대사 부인이 주고받은 문자도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거죠. 우리 그렇죠. 대사님이 잘 드시니까 이거 좀 그렇죠. 준비해 그렇기 주세요.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또 대사 가족끼리 또 서로 공과에서 식사하는 친하면은 그럴 수는 하니까.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반적인 공관 같은 경우에는 공과 사가 정말 명확하게 구별되고 혹여 사저에서 개인적인 식사 대접이라든가 요리 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 측에서 그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외부적으로는 신메뉴 개발, 그거에 대한 맛보기 차원에서 만들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사저에서 이 대사의 가족들이 즐기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이른바 직권남용했는 것이 아니냐,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깐풍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일이 많이 알려졌는데 말이죠. 몽고 대사가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을 때 막말, 폭언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떤 막말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죠. 평소 회의 시간 내에 수시로 효수를 언급해 평소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면서 그는 이제 인자한 사람이지만 수하의 잘못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목을 베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정식 연설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봤을 때 프로파라든지 그런 거는 일벌백계 해야 되고 효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된다. 그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일벌백계는 마찬가지의 뜻이거든요. 문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벌백계도 그럼 못 쓰겠네요. 효수형이라고 하는 것 차장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을 상대로 해서 차명이나 능지처참하고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계시키는 그런 형벌인데 이걸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온 거죠? 이 깐풍기 말고 폭언.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효수 발언을 하시면서 아무리 아끼는 자기의 이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잘못이 있을 경우는 목을 벤다라는 특히 방금 이 발언은 직원 기강 복무 시간에 나타난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걸 단지 문학적 차원에서 시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거는 대사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해서 내 딸도 못 알아보느냐, 경위서 써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4명이 근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갑질 아닙니까? 그랬더니 해명하기를 4명이 근무했는데 3분간 응대가 없어서 단순한 경위 파악용으로 얘기했던 거고 처벌은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해명을 했다고 이것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요. 그래요? 당시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1명은 주차 관리 차원에 아예 밖으로 나가 있었고요. 단 한 사람만이 경비실에 있었는데 그분도 당시 민원인이 3명이나 자기 앞에 있는 바람에 그 민원인들을 이제 잠시 정지를 스탑을 시키고 나가기까지 정확히 2분 40초 정도가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사의 발언은 문을 30번 넘게 두드리고 벨을 수차례 눌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사관 입구 자체가 벨을 한 번 누르고 직원이 나와서 지문을 찍어서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벨소리가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차게 두드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당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당시에 나는 민원인을 상대해서 2분 40초가량 늦었다라고 대사에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경위서를 제출을 하라고 강요를 한 게 있었습니다. 네. 대사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도 정다인 차장님이 파악하신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네. 저것도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변호사님께 잠시 뒤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비자 브로커와 결탁이 돼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정계사하고 한 1,000억 원 통화를 했어요. 너무 8명 그것은 이상하게 보고 너무 많으면은 이거 세상이랑 뛰어본다. 응? 내일로 그 사거리가 좋은 거는 2명이고 그다음에 3명, 4명, 5명 넘어서면 안 된대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브로커 단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 부분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제보를 하신 겁니까? 브로커 결탁이요? 저희 쪽은 이 부분은 좀 선을 긋고 싶은 게 예. 사실은 갑질 사건이랑은 브로커 사건은 관련이 없어요. 예. 브로커 저희가 성격이 이제 다르죠, 또. 네, 성격이 다르고 처벌해야 된다면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통화 내용은 교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다 퍼져 있는 그런 사실 통화 내용이라는 것까지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브로커 결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그거보다는 갑질 논란 네. 이 부분에 더 집중하고 이 사안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예. 브로커 결탁 의혹 또 갑질 논란, 막말, 폭언. 그런데 변호사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외교부가 관할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베트남, 칠레 대사관 그리고 워싱턴 대사관에서는 국가기밀 유출 통화 목록 예. 유출 사건이 여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외교부의 기강회의, 외교부의 기강이 무너졌다.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입장이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자주 빈번하게 이런 일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강경화 장관께서 처음에 그 임명이 됐을 때는 국민에게 열린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강이 안 서는 일들, 영이 안 선다는 얘기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어떤 그 이번 정부의 어떤 그 외교는 남북 간의 어떤 화해 교류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어떤 외교라든가 어떤 대미 외교 이른바 그 기존에 우리가 중시하던 우방과의 외교에 대해서 조금 더 밀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잘 나가던 외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기강이 좀 흐트러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좀 자주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 목록 유출 네.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그 더 이상 어떤 기강이 흐트러지도록 않도록 하는 일벌백계 나름대로의 조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또 일벌백계 얘기하시니까 이 몽고 대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네, 주세요.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갑질 문제로 비리가 들어간 제보원들은 4대 보험도 작년까지만 해도 들지 못했어요. 예. 외국에 나가 있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상태 때문에 많이 열악했습니다. 지금 그들도 저희 국민이고 저희 나라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외교부에서 알려주셨으면 하고 내부 감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합니다. 더 정확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죠. 그 내용이 더군다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제보가 또 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정다인 차장님 다음엔 SBS 기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네. 예, 제보도 해주시고 그럼 열심히 취재해서 또 충실히 보도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